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최근 국내 언론에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면서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가 사실상 종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재계약 협의에 임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고, 이 뉴스가 포털 사이트 4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이 사실인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해당 뉴스는 요즘에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자주 접하실 수 있는 조회수를 노린 과장된 제목의 가짜 뉴스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배경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손흥민 선수의 계약 관련 발언이 나왔는지, 또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 사이에 잔여 계약 1년, 연장 옵션을 통해 발동된 이 1년의 계약을 두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한준TV가 직접 취재한 정보와 더불어 믿을만한 현지의 독점 보도와 정보 등을 통해서 팩트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계약 협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경기를 앞둔 사전 공식 회견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건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종신 계약을 한다, 새로운 계약 협상이 진행된다, 이런 제목들을 뽑았던 해당 국내 언론의 인용 보도도 실제 본문을 들어가 보면은 본래 내용에 근접한 조금은 톤 다운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프랑크푸르트와 유로파리그 8강 1차전 경기에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안 좋았다. 이제는 정리해야 된다. 결별해야 된다. 후보로 내려야 된다. 이런 BBC와 텔레그래프 같은 큰 공신력이 높은 매체들에서까지도 언급이 되다 보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잔여 계약 1년인 손흥민 선수가 올여름에 매각이 될 것인지, 이 1년에 대해서 구단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 질문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한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는 연장 옵션을 발동을 했다. We triggered the extension.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새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되고 있는 내기가 없다라는 거니까 현 시점에서 명확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1년 연장 옵션을 올 초에 발동한 것 외에 토트넘과 새로운 계약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적절한 시점에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물론 그럴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올 시즌을 다 마치고 나서 팀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손흥민 선수의 잔여 1년, 다음 시즌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게 될 마지막 시즌일지, 더 긴 계약을 할지, 아니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이적을 하게 될지 시즌이 끝나고 나서 협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certainly, 명확하게 at the end of the year, 이 year라는 게 연말이라고 번역한 국내 매체들이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연초, 연말, 연중 이렇게 이어를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는 실제 캘린더 이어 말고 유럽 축구의 시즌 이어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연초면은 시즌 초이고 연말이면 시즌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올해 말 2025년 말이 아니라 올 시즌이 끝난 시점에 시즌 리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스쿼드를 운영할지, 또 공격 라인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을 할 텐데, 그걸 내가 이야기를 하려면, 그 계획에 내가 포함이 되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다. If I'm here라고 포스테코글루가 이야기를 해요. 본인의 거취가 불투명하며 올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못한다면 경질될 수 있다는 것, 사실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도 경질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에게 얘기하는 게, 다음 시즌에 대해서, 넥스트 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뒤에 내 거취도 결정이 되고 올 시즌이 끝나고 나봐야 한다. 물론 나는 소니가 분명 우리의 논의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포스테코글루의 사견인 것이죠. 왜 사견이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당연히 본인이 토트넘의 감독직을 계속 한다면 손흥민 선수는 주전으로서든 그렇지 않든 어떤 상황이든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내보낸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경험과 능력을 보여줄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토트넘에서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함께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논의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만약에 내보내기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논의조차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에 대해서 국내 매체들도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으로 원론적인 답변에 가까우나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연장 옵션이 발동이 됐고 또 1, 2년의 추가 계약을 제시를 한다면 2028년까지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종신 계약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것도 명확한 게 없는데 마치 새로운 종신 계약에 가까운 계약이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를 한 것은 지금 워낙에 많은 조회수를 유발할 만한 이슈가 없고 실망감이 크고 또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들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을 별 내용이 없는데 과장해서 기사를 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1년 연장 옵션 발동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믿을 만한 현지 매체 독점 보도의 타임라인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토트넘의 내부 소식에 꽤나 정통한 네트워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풋볼 인사이더가 가장 먼저 손흥민 선수의 기존 계약이 이전 계약이죠. 2025년에 마무리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때 1년 연장 옵션이 존재하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을 때 2023년 하반기 시즌으로 따지면 2023-2024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첫 시즌 전반기 토트넘이 10경기 무패로 리그 선두를 달리던 그 시점에 토트넘에서 막대한 연봉 인상까지 보장한 손흥민 선수의 신규 장기 계약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체결할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풋볼 인사이더 외에도 다른 매체에서도 크로스 체크가 됐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시 시즌 후반기에 팀 성적이 급락하고 손흥민 선수도 아시안컵 다녀오고 나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토트넘에서는 이 신규 계약 논의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가 2024-2025 시즌 돌입하고 나서 즉 2024년의 하반기를 맞이했을 때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계약이 2025년 여름에 끝나는 시점이 되었고 그 계약 안에서 손흥민 선수가 자유계약 선수로 떠나지 않도록 잡아두기 위해 기존 계약에 포함되어 있던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하는 것으로 선회를 했다라고 알리게 됩니다. 이 얘기는 원래 2023-2024 시즌을 끝내고 나서 2024년 여름에 손흥민 선수와 새로운 계약 협의를 하기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시즌이 끝나고 손흥민 선수의 부상 상황까지 또 그 당시에 발생을 하면서 햄스트링이 아팠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장기 계약을 하기에는 토트넘 구단 측에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점점 더 경기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면서 지금 지금 보장하고 있는 고액 연봉을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라는 점을 토트넘의 내부 소식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내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는 에이전트 폴 오키프가 토트넘 전문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토트넘이 원래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많은 골을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원톱으로 뛰면서 기록을 할 때는 하려고 했는데 그걸 갑자기 중단하고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아예 백지화를 해버리고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자 손흥민 선수가 그때부터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실망감을 느끼면서 경기력이 하락됐던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영국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의 계약에서 원하는 건 기존 계약에 삽입되어 있는 1년 연장 옵션이 아니라 내가 그걸 발동하지 않은 채 FA로 떠나거나 혹은 2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토트넘과 체결하는 것. 토트넘이 나를 믿고 더 긴 계약을 제시해주면 또 연봉을 올려주면 남겠지만 그걸 안 해준다라면 나는 떠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FA로 나가고 싶지만은 사실 구단이 이 연장 옵션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동을 해버린다면 그 자녀 1년 보내지 않고 떠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타임즈가 추가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게 된 것은 오히려 토트넘 측이 장기 계약을 제시 안 한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장기 계약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상반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얘기를 정리해드리면 애초에 제시했던 장기 계약은 연봉도 많이 높여주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좋은 특급 계약이었는데 이후 이걸 철회하고 다시 1년 연장 옵션을 가게 된 이유가 오히려 연봉을 낮추면서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될 때에 유지되는 연봉보다 연봉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계약 기간만 늘려놓는 구단에게만 유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된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가 더 이상 지금처럼 해왔듯이 구단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과 믿음을 갖고 본인에게도 물론 완전히 불리한 조건만은 아니었더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구단이 아닌 철저히 본인을 위한 선택을 내리기 위해 마음을 돌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 시즌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못한다면 그 얘기는 다음 시즌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간다라는 것, 유럽 대항전이 없는 시즌을 보내기 때문에 어린 선수, 젊은 선수들로 리빌딩을 하고 구단의 예산도 적고 이미 영입한 선수도 많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굳이 잡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을 떠나려고 할 것이다. 자녀 계약이 1년 있는 시점에 토트넘은 어느 정도의 이적료 내지 트레이드로 데려올 수 있는 선수가 있는 팀과 협의를 해서 손흥민 선수와 결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전성기로 경기를 뛸 시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팀이 완전히 바닥을 친 시점에서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가는 다음 시즌을 보내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것. 즉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손흥민 선수가 남은 토트넘과의 1년 계약을 더 뛰려는 마음을 먹으려면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고 본인이 주장으로 우승컵을 들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예산도 늘어나고 선수단의 투자도 이루어져서 다시금 기대감을 갖고 토트넘에서 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뛰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새로운 계약에 대한 논의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손흥민 선수는 떠나게 될 텐데 만약 유로파리그 우승을 한다고 해도 떠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떨 경우냐? 손흥민 선수가 남은 1년만 더 뛰고 내가 FA로 2026년에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토트넘 구단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FA로 2026년 여름에 내보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고 해도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는다,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적시킨다는 거예요. 챔스에 진출하는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를 적정한 금액에 매각을 하고 다른 대체 자원을 영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레비 회장이 FA로 손흥민 선수를 내줄 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챔스에 나가서 손흥민 선수가 그 챔스를 토트넘과 뛰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2-3년가량의 추가 계약을 손흥민 선수가 맺지 않을 경우 이적이 추진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떠난다면 어느 팀으로 갈 수 있느냐?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이적 시장의 상황 때문에 사실 시즌이 다 끝나고 나 봐야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팀은 3개 팀 정도로 좁혀지고 있어요. FC 바르셀로나는 명확하게 다른 타깃으로 이동을 했고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리버풀은 살라와 재계약을 맺었고 그 과정 속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카라바오컵 우승으로 유럽 대항전 진출은 최소한 확보한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뉴캐슬은 뜬금없이 올 여름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시작하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 내한 경기의 메인 팀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둘 다 예름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면서 공격진을 보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이강인 선수와도 연결이 되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와도 연결이 되고 있는 팀이고 리암 델랍과 마테우스 쿠냐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리암 델랍과 쿠냐를 둘 다 데려오는 자금이 분명 맨유에 있을 것인지 그 자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할 때 넉넉치 않은 현금 상황으로 인해 자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아시아 스폰서십을 땡겨올 수 있는 손흥민 내지 이강인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는 팀이 맨유다. 대대적인 리빌딩이 필요한 팀도 맨유다라는 것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앙투안 그리즈만이 미국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시메오네 감독이 일단 그리즈만을 내버려 두면서 남기면서 역할을 축소하고 연봉을 낮추는 신규 계약이 어떤지 제안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즈만은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남지 않는다면 떠나면 그리즈만뿐 아니라 앙헬 코레아도 떠날 수 있고 공격진의 여러 재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젊은 선수, 지금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온다고 해도 그리즈만의 역할, 앙헬 코레아의 역할을 하던 베테랑 선수, 멀티 공격수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아시아 마케팅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3개 팀 말씀드린 뉴캐슬과 맨유의 경우에는 둘 중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는 팀, 둘 다 나갈 수도 있죠. 맨유가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면 챔스에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열어둔다면은 현 시점에서는 손흥민 선수 본인도 도전 의지를 가질 수 있는 팀, 토트넘보다 더 좋은 위상과 명성과 챔피언스리그를 도전할 수 있는 팀을 택해야만 떠나는 명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팀들은 잔류한 선수, 다른 영입 타겟 등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연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뉴캐슬, 맨유, 아틀레티코가 아니라면 손흥민 선수는 유럽에서 경력을 보낼 경우 토트넘에 남을 가능성이 꽤 높다. 그게 아니면 이 팀들로 가게 된다. 에스턴 빌라라든지 다른 프리미어리그의 챔스 진출권 추가적인 팀들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구단의 명성과 역사와 지금 자금 규모까지 모두 생각을 한다면 이 세 팀 중에 한 팀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것, 토트넘에 남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유로파리그 우승을 할 경우에는 더더욱 또 팀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인데, 그럴 경우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남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실 텐데, 지금 팀의 운영 상황과 흐름 상황과 경영진 교체 그리고 많은 현지의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만약에 토트넘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도 명예롭고 좋은 결별을 할 뿐 결국 토트넘을 떠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감독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토트넘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 진출을 확보하게 되는 상황 속에 새로운 감독이 팀에 오게 된다면 한 번 더 토트넘에서 커리어의 마지막 시기를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유력한 후임 감독이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인데, 이분은 사실 토트넘이 만약에 유로파리그 8강에서 탈락할 경우 당장 여름 이적 시장의 계획을 짜고 팀을 정비하기 위한 그 기간 속에서 당장 부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또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 유벤투스에서 경질되어서 지금 당장 부임이 가능한 티아고 모타 감독이거든요. 파비오 프라티치가 AC 밀란 디렉터를 맡기로 했다라는 이탈리아의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맞지 않았고 여전히 레비 회장과 막역한 관계인 파라티치가 또 여기에서 다리를 놔줄 수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이 끝났을 시점, 다음 시즌에는 최소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를 망쳐놨는데 그 상황만큼은 피해서 마지막 불꽃을 더 잘 태울 수 있는 다음 시즌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토트넘의 올 시즌 남은 일정을 보시면 4월 18일 금요일 새벽 4시 프랑크푸르트 원정 유로파리그 8강 2차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경기를 이기면 4강에 오를 수 있고 우승의 희망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다만 남아있는 프리미어리그 6경기는 사실 토트넘이 모두 다 패할 수도 있을 만큼 어려운 경기들이 이어지거든요. 과연 손흥민 선수 올 시즌 토트넘에서 남은 기간 어떤 결과를 얻게 되고 또 올여름에는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 최신 소식, 팩트체크까지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